네, 이제 영승환 이사님 모시고 증시 빨리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갑니까 지금? 지금 예상은 아직은 이제 빠지는 예상만 거죠? 나왔는데 지금 한 1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651 정도 기록을 좀 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신용등급 강등 영향을 조금 오전에 좀 받지 글쎄, 조금 않나. 반영하는 예. 듯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아직 그 예상만 나와 있어도 좀 호가는 안 나왔는데 기업들은 일단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모두 다 좀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가 나왔네요. 지금 마이너스 1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64% 마이너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이 좀 많습니다. 463개, 상승은 256개로 지금 나와 있고요. 코스닥 역시 좀 출발이 안 좋습니다.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1% 가까이 급락해서 차전지 위주로 좀 빠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9포인트 지금 하락해서 지금 하락 종목이 한 2배 정도, 한 873개.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좀 부진한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은 지금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지금 3, 4%씩 좀 급락 출발을 좀 했거든요. 아마 이게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좀 코스피 쪽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대부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LG엔솔 빠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하고 KB금융 정도가 일단 좀 플러스권 좀 보이는 부진한 흐름으로 좀 오늘 오전장 출발을 한 그런 모습이고 일단 등락률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오늘 그 LS 일렉트릭이 한 6.8% 이상 이제 급등세로 출발을 해줬고 삼성전기가 이제 오늘 5% 이상 좀 급등하는 그런 좀 좋은 출발 보여줬고요. 또 굴삭기 회사죠. HD 현대건설기계가 3%, 두산바켓이 3%. 미국의 오늘 캐터필러가 신고가를 또 내면서 네. 좋은 실적을 냈죠. 그래서 오늘 한국의 굴삭기 업체들이 돋보였어요. 네, 같이 돋보였어요. 동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력기기 회사들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 또 전선주인 LS 약간 이제 글쎄요. 미국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장안의 화제죠. 정프로의 변신. 네. 뭐 해도 된다는 분위기인데. 네, 올해는 정프로 해니까요. 네. 확실히 오늘 좀 그쪽 섹터들이 좀 돋보이고 있고 그 외에 좀 가는 기업이 오늘 오랜만에 또 아모레퍼시픽이 2.5%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효성중공업이 2%, 또 고려아연이 아모레퍼시픽은 그 후계 구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예, 네? 그, 아모레? 네, 네. 맞아요. 원래 그 장녀가 네. 장녀가 맞아, 경영 맞아. 수업을 하고 있다가 1년 휴직인가요? 1년 휴직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들을 다 재단에 이렇게 기부를 그래요? 하거나 해서 그 지분을 많이 줄였고 네. 그래서 둘째 분이 이제 두 자매예요. 둘째 분이 이제 다시 경영 수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네. 아주 솔솔찮게 기업가에서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화제가 되고 있네요. 요즘에 그래서 LG생고는 여전히 부진한데 네. 아무리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그렇죠. 꾸준하게 뭐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긴 네. 있는데 어쨌든 뭐 양사가 좀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SL이 1.7%,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4 정도, 한미약품이 한 1% 내외. 그래서 오늘 좀 오르는 업종은 대부분 이제 미국향 전력기기, 굴삭기 네. 업체들이 좀 상승을 하는 가운데 일부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하는 그런 좀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좀 하락하는 쪽에서는 오늘 확실히 좀 리튬 쪽이 조금 부진한 그런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좀 빠져 있고 TCC 스틸 여기도 역시 2차 전지 이쪽이고 넷마블도 오늘 좀 약간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에서 어제 한미반도체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한 2%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한국타이어도 어제 좀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좋아요? 예, 그 전날 나왔는데 이제 이틀 연속 좀 요즘 급등하는. 광고가 나오더군요. 예를 들면 골프 칠 땐 골프복 입죠. 전기차에는 전기차용 타이어를 타셔야죠. 이런 식의 와닿더라. 아, 난 골프가 아닌데. 골프 칠 때 기지바지 입습니까? 네? 전기차에 그러면 디젤차 타이어를 달아요. 이런 거 와닿더라. 한국 타이어. 한타. 이제 전기차 네, 전용 이제 그럴 수 배터리 있죠. 뭐야 타이어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조금 비싼 거 맞습니다. 같더라고. 자, 좀 무거우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SKC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한 2% 이상 빠지고 있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좀 부진한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롯데케미칼이 한 마이너스 2%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이너스 1.9%. 그리고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 같은 아이폰 관련주도 약간 부진합니다. 1.8% 내외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금호타이어도 일단 오늘 한국타이어 좀 빠지면서 1.6% 내외 정도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대부분의 코스피 기업들은 일단 하락세로 좀 초전 오늘 어떻게 돼? 출발한- 초전 대체. 초전 아니 초전이 뭔가 초전도 그거 이제 초전이라고 하긴 한 너무 거예요? 너무 단어 길면 힘들어. 아 초전. 초전 오늘도 상한가인데요. 초전 상하냐? 그러니까 그 대표 기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난 그중에- 뭔지도 몰라. 그 중에 하나가 뭐 덕성이란 기업인데, 그러니까 왜 관련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제도 상한가 같고 오늘도 지금 현재 상한가. 그러네. 서남도 아마 그 네, 맞아요. 관련주일 예. 건데.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 관련주로. 다 상한가네. 지금 상한가. 야 초전 봐봐 뭐야? 그 서남, 덕성, 그다음에 신성, 델타, 네, 여기도 신성 거기도 쪽도. 예요? 네, 거기도 한 4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예예. 거기 다 지금 자 거의 뭐 거의 이제 덕성- 시초가가 상한가네요, 거의. 와. 기세야 기세? 기세 거의 상한가요? 신성델타테크는 그냥 시초가 자체가 상한가입니다. 와 이거 그러니까 어제 그 미국 한 그 기관에서 검증을 해봤더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게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력 시스템 싹 다 바꿀 거고, 음. 아마 뭐 기차 이런 것도 이제 바꿀 거고. 이게 자기 부상 열차로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되면. 일본에서 지금 시험 삼아 하고 있거든요. 뭘? 그 초전도체를 이용한 그 열차를 이제 시범 구간만 짧게 하고 있는데 600 찍었대 600. 시속? 예. 그럼 뭐 서울 부산 그러면 부산까지 45분이면 가네? 강남역보다 더 빨리 가나? 여의도에서 강남역보다 더 그럴 빨리 가? 수도 있죠. 차만 되면 와, 세상이 바뀌겠네요, 진짜.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데 이게. 아니, 뭐 비행기보다 더 빠르진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타는 시간 이렇게 하면 뭐 어우 비행기보다 빠르지. 빠르죠. 수 있겠죠. 비행기도 빠르네. 이륙하고 착륙할 때 속도 낮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하여튼 주식은 네. 잘 모르겠고요. 잘 됐으면 네, 좋겠다. 잘 됐습니다. 한국이라서. 한국에서. 주식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네.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네. 조심조심 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각각 1% 정도로 하락폭은 많이 좀 회복했네요. 줄이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3, LNF가 네. 0.4 정도. 그래서 대부분 코스닥 좀 아침에 좀 낮게 출발했다 지금 약간은 반등하면서 낙폭은 좀 줄이지만 그렇다고 좀 플러스권까지는 네. 지금 보이진 않는 약간 좀 부진한 오늘 오전장의 흐름을 아직은 좀 이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전도체 관련주가 다 대거 상한가 간 가운데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7%나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수주받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후공정 기업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거든요, 주로. 네. 삼성 쪽에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영향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 외에 이제 HK 이노웨는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오늘 3.5% 정도 오르는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죠, 오늘 3%. SPG 역시 로봇주입니다, 2.6%.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가 좋은 출발 보였고요. 그 외에 뭐 태광, 파마 리서치 이런 일부 기업들 좀 반등하는데, 다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오늘 좀 하락세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게 펩트론, 이게 당뇨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7% 정도 빠지고 있고,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만드는 ISC가 마이너스 5%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가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성 엔지니어링 마이너스 3.8%, 유진테크가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반도체는 오늘 그 이오테크닉스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오테크닉스가 이오텍스이 그래서 얼마입니까? 지금 17만 원까지 갔어요. 그렇게 올랐어요? 네, 많이 그거 8만 원이었잖아. 거의 좀 3배 가까이 올랐어요. 뭐야, 정프로. 아 주식은요 단기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 이오테크닉스로 마음고생하면서 그때 다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오늘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 올해는 진짜 정프로 뭘 해도 된다. 그러게요. 와, 뭘 해도 돼. 대단합니다. 리오테크닉스 이 훌륭한 기업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네. 훌륭한 기업이나 야, 네가 언제 그랬니? 지긋지긋하래. 말은 똑바로. 아 이거 언제 뭐? 아유 진짜 이거 짜증 난다고. 훌륭한 그랬죠. 기업. 예.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니려나 모르겠습니다. 강아지를 산책하는 것과 아이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갑니다. 강아지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 따라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펀더멘탈이고 주가는 강아지처럼 앞뒤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맙습니다. 넘어가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이오테크닉스 빼면은 많은 후공정 업체들이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대부분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쪽도 약간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RFHRC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네. 바이오도 약간 좀 부진합니다. 박셀바이오가 한 2.3%. 아, 아까 박셀바이오 이름을 좀 바꿔야 돼. 그러다 박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 진짜 이름 바꾸세요. 박셀이 뭡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박셀바이오가 초전도체까지 이렇게 딱 같이 사업 추가해갖고 초전박살 이렇게 이름을 초전박셀. 아 BS 바이오 얼마 좋아. 박셀. 어? 감이 안 좋아. 박셀이에요? 셀이에요? 박셀. 셀. 박셀. 박셀. 그리고 박셀.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엔터 기업들도 아직까지 좀 부진합니다. 오늘 SM 마이너스 1.7, JYP도 마이너스 1.7% 내외 정도로. 근데 오늘은 뭐 이게 한두 기업이 좀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대체적으로 뭐 증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좀 빠지는 기업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코스피가 14포인트 빠졌는데 하락 종목은 한 48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한 0.2%. 그래도 코스닥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일단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면서 LNF는 지금 플러스 반전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약간씩 회복은 되는데 다른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온도차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한 360억 정도의 순매수로 좀 오늘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사는 건 전기전자 여전히 사고 있고요. 400억. 근데 오늘 특징적인 건 그동안은 거의 포스코 위주로 철강주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220억 정도를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철강주를 한 150억 정도. 그래서 약간 이제 개인과 기관 쪽에선 철강주가 약간 수급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에코 되겠고. 형제들이 다시 상승 네, 반전하네요.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800억 정도로 뭐 거의 전업종 매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 오늘 그 전선주들 어쨌든 다 초강세입니다. 전선주, 뭐 초전도체, 미국 그 영향이에요 전선들. 전선주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캐터필러도 실적도 좋다 보니까 이게 다 인프라 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쪽 관련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선, 그다음에 굴삭기 다 이쪽이 미국형 기업들이고, 거기에 또 초전조체 관련된 기업들 여기 좀 붙어가지고 강한 것 같고, 핵융합 에너지가 이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섹터 중에 핵융합 에너지 섹터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거 같아. 초전도 나오니까 야 옛날에 그 된다고 했던 것 중에 지금 안 되는 것도 골라봐봐. 핵융합? 오. 맞아요. 핵융합에 이 초전도체가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핵융합을 하게,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30초만 말씀드릴게요. 핵융합을 하게 되면 가운데 온도가 거의 1억 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담고 있을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이를 이렇게 띄워놓고 뭐 진공 상태를 만들거나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공중에 띄울 이 초전도체 요걸 통해서 충분히 또 핵융합을 할 수 있다. 이게 참 정말 이 전 산업 분야에 대한 이 폭넓은 이해가 이오테크에서 기업들을 골라내는데 네. 필요한. 근데 제가 살짝 지금 약간 뭐랄까 이게 아찔했던 건, 여기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오테크닉스 본점 근처 올 때 제가 얘 빨리 팔아야 되겠다. 왜냐면 한 1년 넘게 이게 고생하니까 그러려고 했었다가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결국은 그럴 땐 또 바쁜 게 좋은 거야.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때 시간 남아서 분명히 좀 팔았거든요. 와, 넘겼습니다.
잘했어. 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히토류하고 비철금속 이 중에 또 구리 관련주가 지금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저것도 초전도지. 예, 구리. 구리를 뭐 이용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응? 그때 음. 저도 잠깐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구리랑 이제 나파구 구리 아니야? 몇 개 소재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초전도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구리가 특별히 이슈가 없거든요. 근데 풍산 오늘 올라가요 그러면? 풍산이 한 2%인데 근데 좀 약간 중소형주 있잖아요. 뭐 음. 대창이나 서원 음. 이런 쪽은 이제 약간 중소형인데 여기가 한 20% 황봉하는 거 올랐습니다. 아니야? 황봉? 황봉이 뭐야? 아니 이제 뭐라 그래? 동이라 그러잖아요. 황동. 보통 신동 황동. 뭐 아, 동동. 거기 관련 기업들 오늘 한 20% 가까이 지금 아, 그래요? 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전력 설비 회사들도 다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주도 일부 기업들 좀 급등세 오늘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우주항공 기업들도 오늘 일부 기업들. 근데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 쪽엔 선암이라는 기업이 아마 들어가 있어서 그쪽이 뭐 좀 하는데요 선암은? 저도 선암 뭔지 지금 모르던 기업. 저도 전혀 모르는 기업이어가지고 야, 참 여미사가 모를 정도면 정말 모르는 회사인데.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선암이라. 투자자들이 정말 빠른가 봐요. 응. 집단지성으로 그게 무슨 회사인지 막 찾아갖고 올리시는 거 보면 응. 서남? 여기가 사실 이제 선암. 읽어보니까 뭐 전력 케이블 만든다고는 나와 있거든요. 케이블 쪽. 근데 여기 그 이미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라고 여기 나와는 있어요. 네. 사업 목적에? 업종, 예, 여기 사업 목적에 여기 이 소개된 거 목적이 고온 중요해, 요즘에 보면. 초전도 선제 제조. 아마 그거를 어느 분이 찾아내셨겠죠. 사업 목적에 예. 다 넣어놓을까 그냥 2차 전지부터 그냥 뭐 초전도까지 그냥. 아, 써있네. 네. 2004년 설립됐는데 발전기용 고온 초전도 네. 선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대요. 응. 주력 기술이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 기술 및 이를 이용한 고자장 자석 제조 기술로 초고자장 자석 설계 및 극저온 환경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간장공장 공장장이냐? 아니, 근데 어쨌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군요 보니까. 네. 응? 아, 참 와. 좋겠다. 이게 며칠 전에 이제 2,900원 하던 기업이니까 지금 아니, 8,000원, 올해 3월 8,400원. 17일에는 2,000원도 안 했어요. 1,960원까지 떨어졌다가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4만 원, 4천 원짜리도 뭐 20만 원 가고 그러는데 뭐. 와. 한숨을 내쉬세요, 근데. 물론 한숨이 나온다. 야. 좋겠다. 예. 서남. 오늘은 뭐 거의 어쨌든 이쪽 그 관련 기업들이 그냥 주도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오늘 그래도 좀 돋보이는 업종은 그거 말고는 MLCC가 오늘 좋습니다. 오늘 아모텍이나 사마콘대에서 삼성전기가 지금 6% 이상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MLCC가 오늘 그래도 이 초전도체 제외하고는 가장 센 그런 좀 상승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많은 업종들이 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장 부진한 거는 일단 해운주 좀 부진하고요. 타이어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대표주들은 오늘 조금 부진한 그런 좀 흐름이고, 반도체도 좀 하이닉스가 1% 이상 빠지면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건설이나 뭐 편의점 업체, 은행주들, 좀 증권 업종들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 이렇게 뭐 급락한다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좀 부진한 가운데 이제 특정 섹터로 오늘 좀 몰리는 좀 그런 상황인 것 뭐 같습니다. 미국 그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그렇게 한국 시장에 뭐 많은 네, 영향을 큰 주는 것 같지는 영향을 않네요. 주진 다행히. 않습니다. 그죠? 예. 다행입니다. 일단 네. 네. 큰 영향은. 그때 2011년도에 S&P에서 강등했을 때는 증시가 한 달 정도 폭락을 아우,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예, 악몽이었죠. 난리가 아니었죠. 악몽이었어, 악몽. 예, 막 올라가다가 맞았거든. 예, 맞아, 그렇죠. 악몽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초전도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그냥 막 산 게 맞나? 네. 어때요? 초전도 뉴스가 한 2, 3 며칠 됐잖아요, 그죠? 네, 그때 막 사. 어쨌든 며칠은 막 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뭐 먹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들 어차피 그 전 가격들은 별로 반영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별로 떨어질 것도 없잖아요. 그거 그거는- 괜찮은데. 아 근데 이제 솔직히 네.
원래 성향도 내가 좀 그런 데다가 네. 네. 아 그런 거 안 하시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민첩함이 많이 떨어져. 야, 아니 이게 별로 이게 손해 볼 게 없는 것 같아. 말을 예를 들어 2,000원이었어. 내가 하나 알려줄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어떤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2,000원이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초전도체든 뭐든 뉴스만 간에 나왔어. 어떤 사실이 아닌 혹은 그게 경제적 실질이 아닌 재료로 급등을 할 수가 있잖아. 2,000원에서 5,000원까지 혹은 10,000원까지 갈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완전 사실 무근이 돼. 그러면 이 정프로 생각은 아 그래봐야 한 3,000원까지 빠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수급이 꼬여가지고 네. 그렇지 않고 1,500원까지 가는 수가 많아요. 바로 그겁니다. 응. 1,500원까지 가더라도 응. 2,000원에서 뭐 한 20%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상방을 생각한다면 뭐 2만 원, 3만 원, 뭐 혹은 그 이상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난 500원으로 정정해 줄까? 500원까지 간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좋은 포인트 같아. 재무 구조도 좋고 펀더멘탈도 기존 사업도 좋아. 네. 그런데 여기가 갑자기. 딱, 금상첨화로 됐어. 그럼 그런 거 한번 해볼 만하지. 근데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런 거는 좀 해야지. 아니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뭐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잡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전략을. 대신 딱 500%만 되면 무조건 그냥 500%.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와, 나 괜찮은 것 같아. 한번 500%? 500%. 갑자기 회가 또 갔다. 499까지 딱 빠져. 좋습니다. 자, 다들 저 따라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정프로의 방법인 거고요. 네. 자,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MLCC 관련주도 좀 강하긴 한데 하이투자증권의 고혜영 연구원님이 MLCC 이제 어제부터 좀 주가가 올라서 좀 주가 상승 코멘트 자료가 좀 나왔는데 정말 어제 오랜만에 다 같이 반등을 했다. 뭐 일본의 무라타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졌고요. 일단 이유가 혹독했던 재고 조정이 이제 끝나간다. 저 경기 얘기인데 저 MLCC가 대표적인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는 얘기인데. 네. 근데 뭐 수요가 엄청 좋다라는 내용은 아직은 안 보이는데 이제 재고 조정을 작년부터 굉장히 혹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일단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1년 반 동안 지금 재고 조정을 좀 해놨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컵패시터 이게 이제 전화를 저장하는 장치죠. 이게 수입액하고 일본의 컵패시터 수출액 이런 것들을 이제 봤더니 2월달에 이미 다 바닥 확인했다. 그래서 매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본의 2월 컵패시터 생산량이 2014년 이후 최저. 삼성전기는 더 혹독하게 재고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4분기 생산량이 2010년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업황 자체가. 그 정도로 이제 가혹하게 재고 조정을 해서 이제 좀 나아진다. 이 내용이고 또 재고 일수 보시면 삼성전기가 MLCC 보유 일수가 35일인데 적정한 게 한 35일에서 40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좀 떨어져 있고 BB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게 수주액을 출하액으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게 1 이상이면 수주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업황이 좋고 1 이하면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0.8까지 갔다가 0.97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도 그렇군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MLCC 지금 요게 일본 생산량인데 보시면 2014년 수준으로 한번 떨어졌다 올라오고요. 삼성전기는 2010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회복되고 있다. 요 내용이고 삼성전기 재고일수 적정 재고는 40일이네요. 40일인데 지금 35일까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무라타의 BB 레이티오도 지금 1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황이 엄청 좋다는 아닌데 이제 최악을 지나가면서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MLCC 업체들이 뭐 설사 이제 하반기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요가 가동률이 이전처럼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전장이다. 그러니까 다음 전장은 전장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이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라타, 삼성전기 모두 차량 전동화, 자율주행 이쪽으로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라는데 요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외형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MLCC가 왜 이렇게 좀 어제부터 올라가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한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장은 전장이다. 네. 저 하나 건지셨네. 다음 전쟁은 고혜영 전쟁이다. 애널께서 네, 다음 전장. 딱 보고 쓰면서
요거 같은데. 스스로 요거 하나 건졌어. 뿌듯하셨겠죠. 예. 자, 다음 리포트 네, 볼까요? 다음은 이제 건자재 쪽인데 하나증권의 김승준 하민호 연구원님이 8월 데이터를 이제 좀 적어주셨고 이제 전망인데 일단 지금 점수를 좀 매기셨더라고요. 국내 주택은 아직은 좀 점수가 높진 않은 게 GS건설 8월 말에 일단 이제 전수조사 결과 나오거든요. 그것까지는 좀 확인하자는 내용이고 해외 쪽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수주 잘 되는 것 같고요. 시멘트도 가격 인상해서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제일 높은 점수를 줬어요. 인테리어를? 예, 작년 경기도 안 하반기에 좋다는데. 비해서 지금 매매 거래량이 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침. 예, 그래서 점수를 좀 높게 줬는데 일단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해외 쪽은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수소 플랜트 사업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택주는 8월 말에 발표될 이제 국토부 전수조사 GS건설 한번 지켜보자 이 내용이고 시멘트는 왜 좋게 보시냐면 가격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쌍용하고 성신이 7월에 보냈고 9월에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이제 올리겠다. 공문을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대비 14%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또 원자재 가격까지 좀 떨어져서 시멘트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멘트 가격 인상해서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 단가 올라갈 것 같고요. 반면에 유연탄으로 이제 원재료잖아요.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하반기 괜찮을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인테리어 쪽은 지금 6월 달에 가구 판매가 3.4% 늘어났대요. 그래서 2개월 연속 증가를 했는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6월에 4.5% 증가했다고 하는데 7월도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가구 실적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비용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이익 개선 좀 나오지 않을까. 이 데이터들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좀 인테리어 괜찮을 것 같다. 이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약간 뭐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조금 하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신용등급 이슈가 이렇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네, 않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게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하락 종목이 훨씬 많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2차 전지 쪽도 대체로 좀 하락 쪽이 많은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네이버 약간 플러스 말고는 뭐 거의 하락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보내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시장 별로 이렇게 썩 안 좋을 때도 강하게 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강한 친구라고 봐야 되겠죠? 뭔들 안 좋겠니? 아니, 오늘 표정이 굉장히 좋다. 주식만 좋은 거야? 이유가 17만 원 넘었네요. 여러분께 또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발표하는 날인데 네. 뭐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야, 씨. 주식 팔아야 돼. 여러분 됐어. 됐단 말이야. 결국 돼버렸어. 나는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뭐든 해도 된다니까. 이게. 당첨자께서는 반드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 아니니 이거? 응? 스팸? 동호수 나왔어? 동호수? 아니요? 동호수가 나와요? 항상 동호수 나오는데 옛날에 나는 동호수 나왔었거든. 잠깐만. 동호수 안 나왔지. 네. 동호수가 나와요 원래? 뭐 옛날에 나는 나왔었어. 응? 점점 불안해지지. 점점 불안. 됐을 거야. 응? 그렇겠죠? 조심해라. 근데 거기다 막 함부로 돈 보내고 그러지 마라. 응? 돈 보내놓고 그 예비 순번이라는 건 뭐예요? 예비야? 예비 순번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봐봐. 무슨 소리야? 된 거 아니야? 됐는데 뭘? 예비 당첨 내역인데? 예비 당첨이 된 거 아니야? 나도 이거 한 지 오래돼가지고. 예비 당첨이 뭐예요? 다전혀 특별 공급으로 됐구만. 자기 보니까 예비 순번 4번. 예비 4번인가 보다. 안 됐나 봐.
아니 그 당첨이라고 왜 나와 나한테 문자가? 아니 이거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이거 장난치나? 해본 적이 한 20년 돼가지고 예비 4번은 뭐예요? 예비 여러분? 순번 4번이 나왔는데 예비 4번 빨리 얘기하세요. 야 여기 좋은데 아니냐 이거? 우리 동네 근처인데 여기. 아니 당첨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예비 4번이라고 하면 이건 당첨은 아닌 거잖아요. 그거 나한테 말래. 아니 몇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500집 있으면 예비 4번이면 되겠지. 근데 몇 집 없어. 몇 집 없어.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내가 볼 때 청약 당첨되면 다 할 때야. 안 됐나 봐. 아이고. 아이씨. 아까 사실 방송 하자마자 뭘 보고 막 얼굴이 엄청 그래서 내가 싹 봤더니 당첨이야. 근데 아니 예비 사부님은 이거 안 된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 아니 왜 당첨이라고 문자 오죠? 근데 예비 4번인데? 4번이면 당첨권이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4번이면 앞에 4명이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이 몇 집이 없다고요 여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앞에 사람들이 안 하면 되겠죠. 아니 근데 예비 당첨도 당첨이라고 문자 옵니까 여러분? 아 좀 알려주세요. 여기 진짜 심각해요. 왜냐면 오늘 그냥 방송 한 30분 동안 계속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완전히 내 이 심정을 알거든. 절벽 같은 그런 느낌? 나는 한번 동명이인 된 적이 있었어. 동명이인 됐어. 진짜요? 옛날에 신문에 났었어. 아이고. 옛날에 그렇게 신문에 나가지고 하필 내가 그때 일산 무슨 지구인데 내가 신청한 그 평형에 내 이름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부서에서 난리 났어. 와 됐다고 막 했더니 동명이인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 총각 때인데 완전 좌절했었지. 예비는 어쨌든 미분양 발생했을 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미분양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순위로 받지 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 너무한 대기 사본이네. 같아요. 대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하네 진짜. 이런 게 어딨어. 아니야 부적격이 은근히 많대. 부적격이 자기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 검증 절차에서 다자녔는데 자기가 기입을 못했다나 아. 희망을 가져. 좀 희망을 기가 막히게 가져봤어요. 그런 사기꾼들은 다 제껴야지. 아니 애가 셋이 아닌데 왜 그런 걸 내? 안 되지 그거는. 와 내가 다 떨린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야 씨. 떨려. 이거 언제까지 그 계약금 언제까지 내야 돼요? 바로 내야 돼? 아니 그건 일단 당첨되고 나서 얘기하고. 네, 그거 아니 주식 팔지 마. 빌려줄 테니까. 네. 그렇다고 주식 아직- 막 손절치거나 막 그러지 마. 필요하면 얘기해. 돈 빌려준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어지는 SML은 래퍼 RPQ님이 나오십니다. 네. 자 그러면 염승환 이사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살 떨려. 자 고생 많이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